스토리라인은 이거거든. PIR, 뭐 인구 소멸, 수요 없고 경매 건수 급증하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 서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영끌족의 성지, 노도강 하락세 심화, 3년 만에 반토막도니까 한두 개 있다 이런 얘기겠죠? 반토막도. 그래서 보면 여기도 보면 노도강 초토화 됐는데 준석이 형은 무사해요. 준석이 이건 형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지역구니까. 아마 이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결국에는 노도강이 이제 망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제 요거의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그 한국감정원이나 한국부동산원이나 KB에 매주 나오는 그 부동산 가격 있잖아요. 네. 지수 올랐네 내렸네 그게 나오면 그걸 이제 퍼다가 보도자료 퍼다가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강남보다 노도강이 더 많이 빠졌다. 그래서 그 봐라 영끌족들 많은 노도강 니네 영끌족 하지 마라 그랬지? 하지 마라 그랬지? 뭐 약올로 재? 막 이런 류의 기사인 거지. 이거 말고도 막 이렇게 뭐 3억 떨어졌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막 유튜브도 많잖아요. 막 지하 10층으로 마음이 꺼질 것 같은 그런 음악 쫙 틀어놓고 뭐 AI 목소리. 뭐 AI 목소리로 막 뭐 최고 시세 8억 5천, 현재 시세 4억 3천, 50% 빠진 가격, 방 2개, 방 3개, 화장실 2개 막 이러면서 댓글 500개. 후랭이 댓글 2개. 그거 봐라. 막 이렇게 다 뒤졌다. 이제 뭐 지금 4억이 아니라 바닥 없다. 3억까지 떨어진다. 막 이러면 그 밑에다가 그러면 내가 3억 되면 다 살게. 그러면 그래 네가 사라. 그러면서 30개 쫙 달리고 막 2억 5천에 입 벌리고 있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입 벌리고 강남 3억 갑니다. 막 이러면서 막 와. 최근에 보면은 이제 노도강이 주도한 집값 1월 실거래 지수 상승 전환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 야 너무 차이 나지 않아? 2주 전에 불과 2주 전에 그 노도강이 그 지하 끝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빠진다고 하더니 갑자기 노도강이 주도해서 실거래 지수 상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이야기할 때 언론들은 KB나 한국감정원을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없을수록 KB나 한국감정원은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칩이 하나가 있는데 시세 기준으로 하잖아요. 부동산들이 입력한 시세 기준으로 하잖아요. 특히 KB는 칩이 이제 지금 시세를 10억이라고 내놨는데 거래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근데 후랭이님이 집을 팔라 그래. 하락기에 팔라 그러면 그 시세를 봤더니 10억이라고 돼 있어. 그래서 부동산에 전화해갖고 10억에 내놓을게요. 그러면은 부동산 소장님이 왜요? 그러면 하도 손님이 없어가지고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8억 5천에 내놓으면 금방 팔리는데 그 말을 못 하는 거지. 그러면 10억은 좀 오래 기다리셔야겠는데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급한데 당장 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8억 5천이면 바로 팔리는데 전화라도 걸어보는데 이 사람한테 8억 5천이라 그러면 우리 집에 안 내놓겠지?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9억 5천에 한번 내놔볼까요? 이러다가 전화가 한 달 동안 안 오면 요즘에 8억 9억에 산다는 분이 있긴 하던데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깎아가지고 어떻게든 8억 5천 근처에서 이렇게 거래를 시켜보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거래가 없으면 지금 8억 5천에 실거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시세를 못 내리는 거야. 부동산 입장에서는. 이 시세를 내려버리면 부동산이 싫어하잖아, 분여회에서. 저기 부동산은 KB 부동산 그 시세 올리는 데인데 저기 안 되겠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래가 없을수록 실제 상황 반영이 느려진다는 거지. 근데 거래가 찾으면 실제 상황 반영이 빨라지고. 그래서 거래가 이렇게 없을 때는 2, 3개월 정도 느린 것 같아요. 제가 체감하는 거는. 근데 신문기사들은 전부 다 한국부동산원이나 KB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금 오른다 내린다 이야기하는 거는 최소 지난 12월이나 11월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때는 진짜 안 좋았잖아. 자, 근데 그럼 실시간으로 반영한 건 뭐냐? 그게 실거래가라는 거죠. 실거래가는 거래되는 걸 바로바로 보여주니까 시세는 10억인데 8억 5천에 거래됐어요. 그럼 실거래가 8억 5천. 그죠? 시세는 10억인데 11억에 거래됐어요. 그러면 실거래 11억. 딱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라 그래? 떨어지면, 그거 봐라. 이거 이제 반토막 난다, 이제. 좀 더 떨어진다. 그러고 11억 되면, 이거 자전거래다. 이거, 거래 취소한다. 막 이러면서 또 막 그러잖아. 그지? 그러니까 실거래가 실시간으로 반영을 하는 건데, 실거래의 단점이 신고 기간이 한 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달 반 정도 뒤에 나온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3월 중순이니까 1월 달께 나온 거죠. 그래서 봤더니 1월이 실거래가 지수가 상승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거래가 지수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거래량이 없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한국 부동산 그러니까 내린다 그러면 데이터가 어디 건지를 보라는 거야. 그래서 KB나 한국 부동산원이야. 근데 지금 집값이 내리고 있어. 그러면 2달 전 이야기거나 3달 전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야. 뭐 스트레스 DSR 때문에 우리나라는 폭망할 거예요. 지금 뭐 신생아 특례론이요? 이게 효과 없어요? 지금 보세요. 막 이렇게 보세요. 목소리 막 올라간다.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지금 한국 감정원이나 그 KB 거 보면은 지금 1월 달에 가격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봐.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정부가 지금 집값을 떠받치고 있는 거라니까요. 하반기에 총선 이후에 급락합니다, 이제. 총선 끝나고 나면 집값을 더 떠받칠 이유가 없거든요. 저 누구 유튜브 보는 줄 알았네. 확 와닿지? 진짜 같잖아. 와, 진짜 같잖아. 그러면 그 이야기, 자, 이야기의 맹점이 이제 드러나는 거지. 신생아 특례로는 1월 29일부터 시작했죠. 그걸로 해서 이제 거래가 막 되고 하려 그러면 2월 달 거래가 된 거, 2월 달에는 거래가 됐겠죠. 아직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죠. 근데 2월 달에 그 한국감정원이나 KB 보니까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이발에 효과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라고 기사를 쓰는 거는 11월이나 12월 데이터를, 집값 떨어질 때 데이터를 보고 이 2월 달 시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시점은 똑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올랐다 내렸다는 작년에 집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2월에 대출받아 집을 산 사람이 없고 효과도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지. 나는 보고 있으면. 그죠? 그 실거래가를 보라는 거죠. 실거래 1월에 지수 상승했잖아요. 보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실거래가가 한 달 반 늦게 나오는 거니까 이거를 좀 애매하잖아. 그래서 망고쌤이 만들었어. 실거래 가격을 이제 속보치라 그러죠. 확정치 말고. 그러니까 2월 달에도 거래가 많이 됐을 거 아니에요. 지금 3월이니까. 3월 달 데이터는 많이 안 쌓였으니까 지금 속보치를 말하기는 좀 그런데 2월 달은 데이터가 많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신고도 이제 3월 15일, 17일이니까. 그죠? 그럼 2월 달에 실거래가 올라서 거래가 됐는지 내려서 거래가 됐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또 있어요. 이전 실거래가보다 올랐냐 내렸냐를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게 보면 한참 때 거래되고 지금 거래됐으면 급락한 거고. 거래가 없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거래가 없어서 저 밑에서 거래됐는데 지금 갑자기 신고가 나오는 거지. 이제 거래가 원래 강남의 중대형은 거래가 없는데 2019년에 거래됐던 거 하나 있었는데 이번에 거래되면서 2019년에 가격이 많이 쌌잖아. 신고가 7억 올라갔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지. 7억 자극적이네. 그치.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지난달에 거래가 됐던 평형 중에 이번 달에 거래가 또 된 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서로 비교해 보면 지난달 대비 올랐는지 내렸는지, 올라서 거래가 됐는지, 오른 폭은 얼마가 됐는지, 내려서 거래됐는지, 내린 폭은 얼마가 됐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떠냐 이런 걸 이제 한번 볼게요. 이 빨간색은 최근 3개월 내에 거래가 있었어. 이 평형이. 그러면 그때 거래랑 지금 거래랑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서 거래가 됐냐, 내려서 거래가 됐냐. 그럼 여기 중간에 뭐 요까지가 제로예요, 제로. 제로. 그러니까 보면 여기 2023년 1월 있잖아요, 1월. 그러니까 여기 막 올라서 막 거래되고 가을까지 되게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서 거래가 됐던 거죠. 자, 그리고 2024년 1월이 여기가 1월. 여기가 1월이에요. 근데 빨간색 말고 까만색을 보면 1월에 살짝 많이 올라와서 거래가 됐는데 2월 달 데이터들은 아직 취합이 끝난 건 아니지만 거의 2분에서 됐고 3월 달은 살짝 올라오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1월 달 이렇게 누르면 서울 기준으로 볼게요. 1월 달 누르면 전체적으로는 100.5가 오른 건데 이게 0점 이렇게 막 작년 그 7월 8월이 되게 좋았잖아요. 그러면 8월 이렇게 눌러보면 101.1 그러니까 지난달 대비해서 1.1%가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8월 달 되게 좋았으니까 0.5 오른 것도 적게 오른 건 아니라는 거지. 1월 달은 0.5가 올랐고 보면 상승 거래가 331건, 하락 거래가 288건. 이거는 지난달에 12월에 거래가 있었던 평형만 하는 거예요. 상승으로 그래도 많이 됐고 전체적으로 0.5% 정도 오른 가격으로 거래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2월은 보면 2번으로 됐죠. 똔똔인데 보면 상승 거래는 286이고 하락 거래가 304예요. 이게 뭐냐면 하락으로 거래된 거는 되게 조금 떨어져서 거래가 됐고
상승으로 거래가 된 거는 높게 거래가 된 거야. 상승 거래는 폭이 큰데 개수가 작아. 그래서 두 개 합치니까 0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으로 거래된 거가 건수는 적지만 폭은 컸다는 거지, 하락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3월 달은 거래가 많이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집계가 안 됐지만 0.1% 높은 걸로 됐다, 이런 이야기죠. 이제 4월 돼도 뭐 떨어진다 그러다 말이 겁나 많겠죠. 한국감정원이나 한국부동산원이나 KB는 1, 2월 달 이야기를 또 할 거니까. 요거는 서울의 매매 거래예요. 서울의 매매 거래인데 여기 1월 달에 좀 많았어요. 2,599건. 근데 2월 달에도 지금 2월 달에도 좀 많아요. 2,182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2월 달에 원래 설 있었고, 그리고 2월 달은 원래 28일까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2024년은 윤달이라 윤년이라 29일까지 있어. 전체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기간이 적고, 이제 설에는 전부 올스탑이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1월 달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거래가 됐어. 보면 좀 적지만. 그러면 물론 이제 지금 18일이니까 12일 동안 등록되게 좀 남았겠지. 그래서 보면은 2월 달도 거래가 적지 않다, 이런 거죠. 추세적으로 보면 적지 않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이런 얘기는 좀 올라왔다고 해도 막 평소에는 5,000건 되던 건데 평균이 지금은 2,500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수요가 아예 없어요. 유효 수요가 없어요. 이거잖아요. 누구 따라하는지 알 것 같아요. 아니, 안 따라한 건 저하고 뭔지. 안 따라한 거예요. 누가 떠올라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다주택자는 완전히 빠지고 실거래 위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래 건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래가 적은 게 수요가 없는 것도 있지만 정부 규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집이 떨어졌냐고. 집이 떨어졌냐고. 안 떨어졌잖아. 안 떨어졌네요. 그래, 내 말이. 그리고 실거래 지수를 보면요, 전체적으로 2023년 1년 동안 서울 기준으로는 10% 이상 올랐고요. 전국 기준으로도 4, 5% 올랐단 말이죠. 실거래 기준으로. 그러니까 2023년은 우리가 맨날 틀기만 하면 뭐야? 수도꼭지처럼 틀면 유재석이 나오는 게 아니고 틀기만 하면 하락 나왔잖아. 그렇죠? 유튜브 틀기만 하면 유재석 강호동 아니고 하락 막 이렇게 있잖아. 그 북독방 사장님하고 막 떨어졌냐고. 그러니까 떨어졌냐고. 교수님, 애널리스트님, 대표님, 센터장님 떨어졌냐고요. 총선 끝나면 떨어질 거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이제 뭐 데이터를 보면 내년 올 하반기는 급락 2차 하락이 온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안 돼.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내가 언제 떨어진다고 그랬냐? 나는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했고, 이게 원래는 떨어져야 되는데 정부에서 또 맞춰서 그래. 이게 나쁜 거야. 다주택자들을 위한 거야. 막 이러면서 또 그러고 물타기 하겠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네. 그런 분들 이렇게 좀 모시고 네. 결이 맞는 분들끼리 예. 그때 결이 안 맞는 분들끼리 이렇게 모셨다가 좀 힘들어가지고 결이 맞는 분들끼리 이렇게 좀 토론 마주보고 딴소리 하는 거?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내가 지금 이걸 왜 한 거지? 이랬는데 좀 결이 맞는 사람들끼리 뭐 데이터를 보시는 분이면 데이터를 보시는 분들끼리 아니면 좀 뭐 다른 거 뭐 이런 걸 보시는 분들 저런 거 보시는 분들 이렇게 좀 결이 맞는 사람들끼리 좀 이렇게 같이 모시고 얘기를 나누면 좋지 않을까. 하지만 안 하겠지. 이게 이런 학구체들은 안 오지. 안 하겠지. 와봐야 뭐 어떻게 없잖아. 아니 그 대기업에서 주식 대기업에서 그걸 했었어요. 토론 같은 거. 근데 결이 안 맞는 사람끼리를 붙여놓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그 대기업도 어떻게 사람을 붙여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을 맞춰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티키타카가 맞는데 이 사람은 이거 중요하게 보고 이 사람은 이거 중요하게 보는 사람인데 이거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한 명은 데이터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 명은 수급 얘기하고 있고. 무에타이랑 권투랑 붙이는 게 아니고 무에타이랑 딱 붙여놓고 파이팅 머니를 딱 걸고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렇죠. 그치.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건 나보고 나오라고? 그건 아닌데 어차피 안 할 거라서 안 할 거지. 어차피 안 할 겁니다. 왜냐면 그분도 안 할 거고 우리도 안 나갈